네, 안녕하십니까. 한기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제 또 뭐 한 주간 시장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인데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 보시면서 무슨 생각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조정 장세가 정말 좋은 기회인가 아니면 더 빠질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고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일본 문제도 그렇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휴전 상태로 들어선 상태에서 좀 시장이 좀 안정될까 싶은데 또 이제 일본이 또 치고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좀 아주 넌덜머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주가가 바닥권에서는요. 몸통 악재가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랬죠? 지금 바로 그런 상태예요. 앞으로 일본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 불허고 또 경제지표 너무나 안 좋죠? 이러다 보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때가 뭐라 그랬죠? 지수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좀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삭죽기라는 투자 전략 중에 이삭죽기라는 그런 어떤 이제 용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가가 바닥권인데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그러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태에서 뭡니까? 좋은 주식을 조금씩 주워 담는 이런 전략을 바로 이제 바닥권에서 이삭죽기 한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또 이제 가랑비 옷 젖는다라는 격언도 있죠. 가랑비 옷 젖는 건 뭡니까? 시세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한 달, 두 달 되면 30%, 40%씩 올라가는 이런 시세가 바로 이제 가랑비 옷 젖는 시세다라는 건데 바로 이 이삭죽기라든가 이런 가랑비 옷 젖는다라는 그런 투자 격언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 같은 장세입니다. 답답하고 지루하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런 바닥권에서 주가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앞으로 장세를 집중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은 위기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지만 기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말 동안 너무 많이 쉬지 마시고요. 시장에 대한 관심,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좀 가셨으면 하는 바람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장세 마감이 됐는데 오늘 마감 지수 잠깐 보겠습니다. 마감 지수 오늘도 약밥선 혼조 장세에서 마감이 됐는데 막판에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강밥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 2110선 59포인트 0.09% 강밥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0.42% 소폭 강밥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내내 출렁출렁거리다가 막판에 모두가 이제 강밥선까지 마감이 되면서 일본의 이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돌발적인 악재가 어느 정도 이제 증권시장에 선 반영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소강 상태에서 좀 안정된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먼저 보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 일봉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현재 일본 차트 위치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위치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재반 이평선 60일과 120일과 300일, 200일 이평선 정도를 뚫는 반등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뚫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의 한국의 IT 부품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소식으로 주가가 밀려버렸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주가가 저항을 받는 상태에서 악재가 출몰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밀리는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2000포인트라고 하는 강력한 지지선이 아직은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있고요. 저점을 아직까지 높여가고 있는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은 불안해 보이지만 우리가 너무 무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시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무수할 필요 없다라는 거 그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주가가 재반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밀리긴 했습니다만 20일 이평선을 소폭 밑돈 상태에서 지금 아래 꼬리를 탄탄하게 달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다? 바닥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빠질 때마다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흐름은 뭐냐면 앞으로 장세가 조금 더 출렁거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출렁거리더라도 반발 매수는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고 조정의 폭은 깊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 이 장은 조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2000포인트라고는 강력한 지지선에 맞닥뜨려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밀리는 거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밀리는 걸 무시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가가 조금 더 밀리게 되면 자,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밀리는데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마셨던 이삭죽기, 예? 여기서 이삭죽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 장은 어차피 급등이 나오는 장은 아니에요. 급등이 나오는 장은 아니고, 제가 보기엔 요 눌림 주고 나서 나중에 2150 정도 올라가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 좀 더 기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차트를 제가 조금 더 줄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겁니다. 자, 요겁니다. 차트 흐름을 이렇게 줄여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요겁니다. 시장 자체가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지수는 계속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 시세가 연출되는 듯한 양상이지만 시간이 가면서 박스가 좁아지죠. 좁아집니다. 앞으로 장세는 이런 박스가 좀 더 좁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와 재발의 평균선들이 수렴하는 과정을 보이고 나서 나중에 시세가 털 때는 굉장한 시세가 나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단연코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이 10년의 기간, 장기간에 걸친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서 시세가 털 때는 굉장히 강한 시세가 저는 나올 걸로 일단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일단 너무 먼 얘기니까 너무 거기까지 보지 마시고요. 일단 현재의 위치에서의 시장 흐름은 무너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여기서 박스권의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되는 상당히 안정된 흐름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강한 하반 경직성, 박스권의 기간 조정이 전개되는 이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박스권의 기간 조정이 장세가 연출될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뭡니까? 여전히 중수형주 종목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시장 자체가 지수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만 좀 답답한 장세, 그런 가운데 하반 경직이 나오고 지수하고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수하고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 뭡니까? 바로 중수형주 종목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번 조정 장세가 바로 그런 조정 장세, 이 조정 장세가 그러한 유망 종목에 대해서 매집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시장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코스닥 시장을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게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은 하루 이틀 2, 3일 정도 단기적인 흐름은 방향성이 좀 다를 수 있어도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같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드렸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다가 밀려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도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살짝 밀려버렸죠. 그러니까 코스닥도 먼저 하락을 한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하락세는 멈췄죠. 예. 코스피 지수가 올랐으면은 코스닥이 여기서 치고 올라갔을 텐데, 근데 코스피가 다시 밀렸단 말이에요. 밀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렸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대비 너무나 많이 하락했고 직전 저점에 탄탄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아랫꼬리를 달고 강한 하반 경직이 연출되고 있죠.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가 밀렸던 부분들이 뭐예요? 바이오 제약주들의 악재로 인해서 지수가 밀렸던 부분이죠. 근데 바이오 제약주들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지수가 밀린 것이고, 하지만 바이오 제약주의 주가가 이제 다 하락했기 때문에 지수는 바닥을 칠 것이다. 바이오 제약주는 이 정도면 거의 바닥을 쳤다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 현재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목 장세가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중소형주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 대표적인 대상 종목이 뭡니까? 코스닥 종목이에요. 그럼 코스닥 지수가 대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코스피 대비 많이 하락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 내지는 다다음 주 정도 선에서 코스닥 지수가 서서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 지수가 서서히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소형주 종목 장세는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절대 이 구간은 무서워할 만한 단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다만 시간이 걸리고 약간 불안할 뿐이에요.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이 조정 장세가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차트상으로도 분명 가능성, 바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한 공포심리 절대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에서, 그러나 조심스럽게 접근 전략은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위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수급 상황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수급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주간 단위의 수급 동향들을 자,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죠. 기관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약 1,100억 정도 일주일 동안 일단 매수가 좀 들어왔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638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도 코스피 시장에서
43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만 코스닥에서는 1,997억 정도 엄청나게 물량을 많이 털어내는 형태였고요. 여기서 연기금이죠. 연기금도 코스피 시장에서 969억 정도 매도가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닥도 드디어 매도가 났었죠. 어떻습니까? 최근 증권 시장에서 바로 이 연기금 중심의 어떤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이제 일본발 악재가 나오면서 연기금마저도 지금 물량을 줄이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물량을 줄이는 이런 형태가 됐고 전체적으로 코스닥을 중심으로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물량을 모두 많이 내놓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코스닥을 중심으로 나올 만한 악재들은 거의 다 많이 나왔고 물량도 나올 만큼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뭐 기관 외국인도 좀 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바닥권에 왔을 때는 아무리 물량을 털어도 주가가 더 빠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시 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지수 바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우리가 보시면 돼요. 시장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을 바치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코스피 시장이 안정되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던 코스닥 시장은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반격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의 수급 상황들 그리고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종목군들의 동향입니다. 종목군들의 동향들을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들의 동향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었었죠. 이 바이오 제약주들이 많이 밀렸다가 드디어 이제 코롱 생명과학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 오늘 바이오 제약주 전반에 걸쳐서 보게 되면 그래도 양봉으로 마무리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양봉으로 마무리됐고요. 자, 이런 상태고 중요한 부분은 바이오 제약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고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 형성되고 있다. 말씀드렸죠. 바이오 제약주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진정되면요. 코스닥 시장 자체가 안정되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가 안정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 가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가 밀려가지고 동반 하락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 자체가 안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자, IT 종목들입니다. IT 종목들. 자, IT 종목들 보시게 되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종목들이 뭡니까? 자, 지금 5G죠.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5G죠. 5G 관련주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양봉과 음봉이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인데 일단 흐름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른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많이 올랐는데도 조정폭이 굉장히 적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5G 관련주에 대한 매수는 아직은 들어오고 있다. 다만 오늘 바이오 제약주 낙폭과대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동안 올랐던 IT 종목이 약간은 주춤해지는 형태인데 상당히 탄탄한 하방 경기 나오고 있다는 걸 보시 바라고 갤럭시 S 수혜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갤럭시 S 수혜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 수소차 관련주들이죠.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관련주들도 흐름 자체가 괜찮습니다. 오늘 뭐 화장품 관련주나 이런 종목도 올라간 것은 이제 일본의 규제에 따른 상대적인 수혜 기대감을 가지고 순환 반등에 나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나 이쪽은 우리가 안 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 장세를 코스닥 장세, 중소형 장세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금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수출 규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불매 운동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은 말 그대로 순식간에 치고 갔다 빠지는 굉장히 순환이 빠른 종목입니다. 우리가 쫓아가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기적인 등락을 보고서 막 쫓아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시세라는 것은 맨 나중에 내가 팔았을 때 먹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쫓아가면 어디가 됩니까? 꼭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빠른 순환 등락이 나온 종목은 우리가 따라가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재료에 의해서 하루 이틀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은 절대 건들지 마시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큰 흐름을 보세요. 지금부터 매집을 해가지고 7월달, 8월달, 9월 적어도 3분기에서 4분기까지 크게 터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무엇인가.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일본의 한국에 대한 IT 부분 소재 규제에 따른 수혜주들의 반등은 단발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요. 자, 시장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다음 주가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이제 파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지금 일본의 그 수출 규제 사태가 더 확산되느냐, 내지는 이 정도 선에서 봉합이 되느냐, 아마 주말을 기점으로 한일 간의 어떤 접촉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요, 너무 빨리 봉합될 거다라는 생각은 일단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가 그랬듯이 시진핑도 쉽게 이번에는 뭐 접을 것 아베도 쉽게 접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네들 의사는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은 일단 지금 현 상태에서는요, 일단 무시를 해버리는 게 제일 낫다라는 측면일 것 같고, 이번 기회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분명히 활용을 한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게 우리한테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분이에요.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겠고, 일본 문제가 조금 더 확산되게 되면 시장이 조금 힘든 그런 상태, 좀 지루한 장세가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폭락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면 시장은 어느 정도의 반등 가능성은 있다는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악재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는 부분도 협상을 했기 때문에 더 나빠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증시가 많이 빠져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제 휴전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그나마 반등을 좀 기대했는데 갑자기 일본 문제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힘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했던 악재까지 다 나온 만큼 앞으로 뭐 돌발적인 악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나쁜 재료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고,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공포스럽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공포스러운 그 시점이 지수 바닥이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라는 거. 아마 다음 주 시장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거예요. 절대 보셔야 됩니다. 주말 동안 놓으시면 안 돼요. 주말 동안 놓으시 마시고요. 종목들 연구하시고 나는 지금 이 조정 장세에서 어떤 종목을 매집을 할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타이밍과 또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시고 시장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수의 조정에 나오더라도 조정의 폭은 앞으로 미미합니다.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뭐 실장에서 돌발적인 악재가 나고 또 뭐 아베가 한 마디 했다가 주가 좀 빠진다.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조정의 폭이 나와도 그 폭은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저감에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시장을 보는 시각을 또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지수 조정을 이용한 전략은요, 일단 유망 종목에 대한 분할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종목군들에 대해서 제가 뭐 많은 종목군들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이제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해서 갖자라는 겁니다. 자, 시장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5G 관련주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여기다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OLED 관련주들, 여기다가 지금 수소차 관련주라든가 전기차 관련주들도 바닥을 다지고 어느 순간 반등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데 안 가요. 안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가니까 짜증나니까 안 보는 겁니다. 안 보시면 안 돼요. 주워 담아야 됩니다. 이삭 줍듯이 조심스럽게 담아야 되는 겁니다. 뭘 담아야 되느냐? 그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역시 지금 시작의 가장 중심은 뭡니까? 일단 IT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지금 조선업황이 좋습니까? 철강업황 좋습니까? 안 좋죠, 여러분들. 화학업황 좋습니까? 안 좋아요. 경기가 만약에 살아나면 여러분들 어떤 업종이 경기가 살아날까요? 화학업종입니까? 철강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기존에 이제 중후장대 기업들, 무겁고 두껍고 크고 큰 장치가 필요한, 말 그대로 뭐 자동차니 조선이니 철강니 이런 산업은요, 이미 성장이 한계점까지 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좀 수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옆나라 중국마저도 기존의 그런 산업들에 대한 투자는 별로 안 해요. 뭡니까? 신사업. 앞으로 새롭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신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니 또 뭐 그런 거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글로벌 경기는 어쨌든 간에 이런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고요. 자, 손정희
씨가 한국에 와서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방에서 만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AI라고 그러죠? 인공지능. 첫째도 인공지능, 두 번째도 인공지능, 세 번째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뭐예요, 여러분들? 미래 성장 산업이라는 겁니다. 이 미래 성장 산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산업에서 지금 가장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산업 부분이 뭡니까? 반도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반도체 시장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해서 지금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힘든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중국도 반도체 굴기에 나서고 있는 상태. 그만큼 이 첨단 산업 자체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정이 끝나고 나서 장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이 뭔가? 바로 IT입니다. 자, 그 IT 종목군들 중에서 말씀했죠. 5G. 5G가 지금 많이 올라서 좀 쉬어가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5G 관련주는 이번 이 조정 장세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명히 종목에 대해서 종목을 선택하고 매집을 해야 돼요. 대장주격인 오이솔루션을 선들해서 KMW 파트너, 뒤에 따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뭐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 에이스테크,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이러한 후발주를 중심으로 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고 반등 포인트를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반등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종목으로 제가 종목으로 이제 몇 종목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시장에서 대형 IT 종목들 중에서는요, 물론 삼성전자라든가 뭐 다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위치상으로 지금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 주가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 대바닥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 조정 반락세는 이건 하나의 속임수 패턴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조금 더 밀리더라도 우리가 무수하면 안 됩니다. 가랑비 옷 줬듯이 또 내지는 이삭 줍듯이 살짝 담아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기자동차 시장 자체는 폭발적인 성장세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고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부담 없이 우리가 한번 계속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삼성 SDI 같은 이러한 대형주들 계속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삼성 SDI가 삼성전자보다 더 좋아요. 왜 그래요? 계속 강조됐죠. 이 회사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이 모두가 호황입니다. 예, ESS 사업 관련된 악재도 이미 다 반영이 됐고요. 이제 ESS 사업을 중심으로 한 매출 증가세가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OLED 디스플레이 산업,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산업 모두가 호황입니다. 이 구간 박스권에서 조금 출렁거리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출렁거리는 흐름들을 신경 쓰지 말고 이 박스권 하단을 중심으로 한 어떤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삭을 줍는 이런 전략은 아직은 필요하다. 그리고 중소형주를 좀 넘어가서요. 야스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야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야스라는 종목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OLED 관련입니다. OLED 관련주인데 대형 OLED 관련 패널 시장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종목이에요. 근데 주가가 좀 올랐죠. 오르다 보니까 매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 눌림 조정이 좀 크더라도 단기적으로 보시면 매수를 못하려 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저점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번 눌림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G 관련주들 중에서는 주도주 대장주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셜루션 같은 이런 대장주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후발주 맥락에서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 계속해서 길목을 잡고 우리가 움직여 볼 만하죠. LG U+의 파트너로서 중개유 관련된 성장성이 많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인데 너무 못 올랐던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G 관련주들 중에서 대장주가 많이 올랐던 대장주가 부담이 되면 이렇게 못 올랐고 바닥에서 움직이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물량을 담아가는 이런 전략은 충분히 구사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종목들의 흐름까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대표적인 종목군들 대형주에서는 삼성전기, 삼성 SDI를 말씀드렸고 OLED에서는 야스 그리고 5G에서는 삼지전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IT 종목 전반에 걸쳐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IT 종목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이어가셔야 되고요.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도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면 7월 달 이후에 연말까지 좋은 결과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시발점에서 다음 주 좀 더 적극적인 대응 전략, 자신 있는 전략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